여기도 한 두 번, 두세 번 정도 출제했던 것 같아요. 세무 1급에서 추가되는 내용이고요. 자, 보고기간 후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보고기간 종료일을 그럼 12월 31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작성을 딱 12월 30일 날 완료하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12월 31일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나중에 재무제표를 우리가 보고서에 할 때 날짜는 12월 31일로 쓰는 거지만 실제로 12월 30일에 딱 작성이 완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어디서 주로 이제 승인을 하냐면 주총에서 해요, 주총에서. 주총에서 재무제표 원안대로 승인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승인이 되거든요. 아무튼 뭐 소액주주 힘이 없으니까. 우리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막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보고기간 사건, 이 두 날짜, 그 사이에 있는 사건을 보고기간 사건이다라고 일단 여기. 뭐냐면, 보고기간 말과, 그 다음에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요 사이에 발생을 한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그럼 갑자기 이게 왜 나오냐면,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작성은 올해 12월 31일부터 하는 거지만 승인은 주총일에 얻는 거거든요. 그럼 승인을 얻는 주총일이 끝나면 재무제표는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당초에 뭔가 어떤 사건이 12월 31일 전에 있었어요. 했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소송이 뭐 진행 중이었어.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손상의 징후가 있었는데 손상의 징후만 있었지 딱히 딱 완벽하게 손상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손상은 아직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뭐 소송이 확정되거나 아니면은 손상의 이제 징후가 실제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재무제표에 그럼 우리가 뭐 저번에 또 손상차손 누계 그리고 반영할 거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정을 할 거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언제 우리가 수정을 하냐면 12월 31일 전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있었던 상황이 지금 보고기간 후 사건 요 사이에 확정이 되면 요건 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징후가 있었으니 전에 12월 30일 전에 있었던 상황이 요 승인일 우리가 보고기간 말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승인일 사이에 확정이 됐으니까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존재했던 거니까 12월 30일 전에 이해되세요? 근데 12월 31일 전에 없었어. 근데 단지 그 사건이 요 사이에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수정할 수가 없어요. 알죠? 왜냐면 우리가 항상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날짜 전에 있었으면 수정을 할 수 있지만 그 날짜 후면은 수정 못해요. 알죠? 여러분 수정해도 되잖아요. 아닌 거예요. 보고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되는 거니까. 알죠? 승인만 주총일날 얻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들자 보시면 돼요. 그렇죠? 수정을 요하는 사건, 보고기간 후 사건은 여기 있죠.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 요게 핵심이에요. 상황이 이제 이때 확정된 거. 요게 수정을 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정을 요하지 않는 얘는 보고기간 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시험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주가 떨어지는 거 있죠. 주가 떨어지는 거 원래 시간 지나면 주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해요. 맞죠? 뭐 12월 31일 전에 있었던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주가는 미리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유가증권의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건 원래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제 우리가 뭐 떨어지거나 그러는 거니까. 그죠? 자, 기억하시고.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발표입니다. 여기 계산 문제거든요. 재무비율 분석인데 그걸 다 외우시는 거 아닌 사람 죽어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여기 PPT에 쓴 걸로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좀 외워주시는 거 권장 사례도. 자, 예를 들면 우리 매출 있죠, 여러분들? 매출이 1,000원이다라고 해볼게요, 1,000원. 매출이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800원이래요. 800원이래. 네, 그러면 매출 총익은 얼마죠? 여기요?
어려운 거 아닌데? 얼마? 200원, 200원. 그죠, 그죠. 너무하는 거 여러분들 대단하죠. 했죠?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죠, 뭐. 여기. 이건 외워주셔야 돼. 매출 원가에다가 매출 총이익을 더하면 매출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매출 원가 더하기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그죠? 자, 보세요. 화면 좀. 자, 이제 용어 암기. 뭐냐면, 우리가 재무 비율에서요. 첫 번째 매출 원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매출 원가율은 여기. 매출액 중에서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매출 원가율이라고 해요. 아셨죠? 매출 원가율. 지금 사례로 따지면 1000분의 800 되는 거죠. 1000분의 800. 그죠? 그러면 지금 사례에선 80%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80%고, 그 다음에 2번. 매출 총이익률 있죠? 여기. 자, 매출 총이익률은요, 우리가 매출액 중에서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걸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해요. 요 사례에서는 몇 프로? 20%죠. 1000분의 200이니까요. 20%. 그럼 몇 프로일까요? 이 두 개를 더하면. 매출 원가율에 매출 총이익률을 더하면. 100%에 100%. 100%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이 이렇게 나오거든. 자, 지금부터 하는 건 산수입니다. 뭐냐? 자, 공통분모가 매출액이잖아요. 맞죠? 매출액, 그리고 매출 원가에다가 매출 총이익 더하는 거지, 분자죠, 분자가. 그죠? 그럼 매출 원가에다가 매출 총이익 더하면 매출액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액분의 매출액은 1이잖아요. 1하고 100%는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외우실 게, 그럼 매출 원가율에다가 매출 총이익률을 더하면 100%다라는 건 이해되시겠어요? 자, 외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일단. 자, 근데 우리가 갑자기 이걸 왜 꺼내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재고자산 T계정 있죠? 우리가 재고자산 T계정 중에 잘 나오는 게 상품 T계정하고 그 다음에 제품 T계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매출원가 있잖아요. 매출원가. 그죠? 그 매출원가를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데 요걸로 해서 우리가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가면 결론은 뭐냐면 그럼 매출 원가율은 100%에서 매출 총이익률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시험에서는 이걸 안 줘요. 매출 원가율을 안 줘요. 안 주고 뭐만 주냐면 매출 총이익률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출 원가율이 나머지 100%에서 매출 총이익률 뺀 게 매출 원가율이다라는 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죠? 그리고 뭘 던져주냐면 뭘 주냐면 매출액을 던져 이걸 줘요. 주어짐 매출액하고요. 갑자기 매출 총이익률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여러분들 던져주고 매출 원가를 구하게끔 출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시면 되냐? 보세요. 하면 자, 이 동그라미 1번 여기 하면 이 동그라미 1번을 풀어 써볼게요. 이 동그라미 1번을 풀었으면은요. 요런 공식이 나오거든요.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동그라미 1번 지금 풀어 쓴 겁니다. 매출 원가율은 매출액분의 매출원가 이거잖아요. 지금 동그라미 1번이요. 맞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우리가 매출 원가율하고 같은 말이 1분의 매출 원가율입니다. 맞죠? 지금 하는 거 산수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랑 같이 1분의 매출 원가율이나 매출 원가율은 같은 말이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산수에서 어떻게 해요? 대각선. 대각선 곱한 건 일치한다라는 공식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굳이 이제 하면, 그러면 매출액에다가 매출 원가율을 곱하면 매출 원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매출액에다 여기 나오냐. 매출액에다가 매출 원가율을 곱하면 매출 원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방금 주어진 걸로 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매출액
1,000원 줄 거란 말이에요. 1,000원 주고 매출 총 원가를 안 줘요. 얘만 줘, 얘만 20%. 그럼 매출 원가는 몇 프로? 80%, 80%? 100%에서 매출 총익률 뺀 게 매출 원가율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 곱하기 80% 해서 800원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걸 교재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풀게끔 할 거예요. 교재에 있거든요, 실제로 기출문제가. 자, 회계부가 소득으로 가보세요. 교재 끝에 있어요, 끝에. 자, 몇 페이지에 있냐? 몇 페이지에 있냐면 109회입니다. 762페이지네, 762페이지. (762페이지) 9번이죠, 9번. 회계부가소득 762페이지 9번 한번 풀어보세요. 9번, 9번 풀어보세요, 9번. 응? 자고로 이거는 여러분들 그 원가 회계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무 계속 강조드렸지만 새로 추가가 되는 게 딱 나오는 건 거의 20%밖에 없어요. 거의 응용돼서 나옵니다. 응용돼서 대부분.
여러분들 보실게요. 일단 시간 3분 지나면 거의 안 돼요. 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항상 우리 그 계산 문제는 무조건 물음부터 보셔야지 다 해석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보니까 지금 문제에서 기초 제공품 물어봤죠? 기초 제공품. 그러면 일단 제공품 T 계정은 무조건 그리란 얘기예요. 동의되시겠죠? 자, 그래서 기초 제공품을 구해야 되는 지금 요거 구해야 되는데, 자, 보니까 기말 제공품은 200만 원 줬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제공품 T 계정의 차변이 단기총 제조원가잖아요. 맞죠? 우리 단기총 제조원가는 다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와 제조 간접비 합이죠? 그죠? 그럼 직제가 여기 두 번째 점에 딱 나열돼 있어요. 직제 500, 그죠? 직노 450, 그죠? 재간 250, 그죠? 이렇게 하니까 단기 총 제조 원가는 1200만 원 나오죠. 1200. 그죠? 그럼 1200만 원 나오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만 알면 기초는 바로 나와요. 근데 단기 초 제품 제조 원가 없어요. 맞죠?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찾는 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또 제품티 계정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요. 제품티 계정 그린 거예요. 그래서 기초의 제품이 왼쪽에 첫 번째 점에 400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이 300만 원 있죠. 여기 300만 원. 매출 원가는 안 줬어요. 맞죠? 근데 줬죠. 어떻게 줬냐면 여기 단기 매출에 2천만 원 줬고요.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 40% 던져줬어요. 그럼 매출 원가율은 60%다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아까 공식 외워달라라고 했죠. 매출액 곱하기 매출 원가율 하면 매출 원가가 나와요. 그죠? 그럼 1,200만 원에다가, 1,200만 원에, 2천만 원에 60% 곱하면 1,200만 원이 매출 원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이오키? 그죠? 그래서 구하는 공식 외우셔야 돼. 예. 그래서 1,200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니까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계산하시면 1,100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쵸? 1,100. 그럼 여기에 1,100만 원을 쓰면 이제 기초 제공품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죠? 100만 원이 답일 겁니다. 되셨죠? 나머지 문제도 110회차 있긴 한데 110회차 나중에 기출문제 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풀지 마세요. 풀지 마요. 나중에 할 거니까. 예, 이거는 3연속으로 출제해서 3연속. 아시죠? 워낙 좀 짜증나니까.